글쎄요,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죽었다고요? 어디서 시신을 발견했죠? 조이나스는 그의 전 여자친구의 어린 딸이 말라붙은 피로 뒤덮인 채 발견된 후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마리아 카밀라 가르시아 몰리나가 자신의 차 안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이 찬드라나스의 경찰 인터뷰와 카밀라 사망일에 대해 형사에게 말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안젤렛 랩입니다. 마리아 카밀라 가르시아 몰리나는 가족, 친구, 3살 딸에게 사랑받았고 딸의 삶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카밀라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고소한 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이 찬드라 나스였고 그녀는 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지만 그 명령은 만료되었습니다. 조이 나트는 이후 카밀라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6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보안관들은 카밀라의 3살 배기 딸이 말라붙은 피로 뒤덮인 채 배회하는 것이 발견된 후 한 동네에 출동했습니다. 보안관들은 이웃과 대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집을 다니며 이 아이가 누구냐고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그냥 이웃 중에 아는 게 있는 분이 계신지 적어두는 겁니다. 저희는 카메라 설치된 집을 모두 기록해 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혹시 보신 게 있으면 여기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여요. 차만 보이고 그녀가 나타나요. 그녀가 내립니다. 그녀가 그 남자에게 물어요. 이 여자 누군지 알아요? 그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녀가 저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서 손자를 데리고 산책하던 어떤 여성분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면 뭐 아마 먼저 그 지역을 지나는 차량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하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할 거야. 근데 맞아. 그게 왜냐면 그래 그때쯤이면은 사건이 이미 알지. 그 여자애가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전에는 어떤 차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완벽해 친구. 저쪽으로 내려가면 돼. 정말 고마워. 체포영장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사 결과 피해자는 오후 12시 30분쯤 미성년 딸과 함께 집을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오후 2시 38분쯤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어머니 집 근처 동네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딸은 몸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외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딸은 마이애미 데이드 보안관 사무소 취약 피해자 전담반 형사에게 어머니가 조이와 함께 있었고 어머니가 머리를 맞았으며 지금은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은 조이 나스를 신문하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저와 이야기하신다면 당신의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지금이나 이후에 신문 중에 변호사의 입회를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신다면 원하실 경우 무료로 변호사가 제공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십니까? 네. 이러한 권리를 알고 계시면서 변호사 없이 제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오늘 어떤 위협이나 약속도 없이 저의 자유의지로 서명한 것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2025년 4월 27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2시 30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카밀라라고 부르나요? 네, 맞아요. 그럼 카밀라를 어떻게 하죠? 거의 카밀라가 제 여자친구가 될 뻔했어요. 저는 데이트를 했었어요. 저희는 예전에 사귀었어요. 2024년 2월에 카밀라를 만났고 거의 8개월 동안 사귀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반 정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어요. 알겠어요. 두 분이 언제 헤어졌나요? 잠깐만요. 1월 16일이었어요. 우리가 헤어졌던 날이요.
이유는 분명히 제가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식이었죠. 또한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었고 저는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도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도 알게 됐고 우리는 그녀에게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우리 잠깐 쉬자. 나 지금 잘 못하고 있어. 충실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고 한 달 반 후 그녀가 인스타그램에서 다시 친구 요청을 했어요. 그녀가 저를 끊었길래 무슨 일이야? 질문 보냈었잖아 라고 했더니 그녀가 네가 그리웠어 라 했고 저도 나도 그리웠어 라고 답하며 대화를 재개했어요. 그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얼마나 사귀었나요? 2월 이후부터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2월 마지막 주쯤인 것 같아요. 네, 2월 마지막 주쯤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월이었던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 지나고 발렌타인데이 일주일 정도 후였던 것 같아요. 너희 둘은 어차피 결혼한 건 아니었지, 맞죠? 아니요. 남자친구였어요. 네. 그리고 그녀의 딸, 당신과 그녀의 모든 팀원들도요. 네, 그 친구는 항상 딸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이 있었고 딸도 항상 따라왔죠. 그리고 가끔은 그 친구 엄마나 가족이 딸을 돌봐주면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 딸은 저를 한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조이, 맞아요. 조이는 카밀라의 딸이 자신을 알고 조이라고 부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경고 신호도 있었습니다. 조이와 카밀라는 헤어졌고 그녀는 그가 곁에 있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질문 하나 할게. 그녀가 법원에 신청하려던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지? 접근 금지 명령요?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녀랑 만날 때, 아니 우리가 헤어졌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그리워했어. 그래서 남자로서 다시 그녀와 잘해보려고 했지. 가끔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녀의 직장에 찾아가서 쉬는 시간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녀의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ADH 스트리트에 있는 타겟에서 일했었고요. 80번가에 있는 곳? ADH 882번이야. 아니면 152번. 152번은 아니야. 그냥 캔달러스에 있는 ADHD였던 것 같아. 그게 좀 그렇지. 그거 진짜 좋아. 137번 ADH 아니 그냥 해먹스대로라고 하거나 뭐라고 해. 그래 알았어. 그래서 가끔은 내가 가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녀에게 문자로 너 생각나는데 뭐 먹고 싶어? 라고 하기도 했어. 그녀에게 음식을 대신 가져다 줄 수도 있었지. 그리고 한 번은 내가 타겟에 갔었는데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그녀에게 뭔가를 사줬거든? 그런데 그녀가 나한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거고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그 다음에 내가 타겟에 갔는데 그날 그녀는 쉬는 날이었어. 그래서 내가 타겟에 간 거야. 그렇게 하면 서로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날은 월요일이었어. 우연히 그녀도 있었어. 그녀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시거든. 하지만 난 그녀를 위해 산 물건을 반품해야 했어. 그래서 나는 저쪽에서 그녀를 봤어. 그녀는 친구한테 가고 있었지. 나는 어디 간다고 했지? 라고 물었어. 그녀는 아니 그냥 뭐 좀 가지러 가는 거야 라고 했어. 나는 아 그래 너희 잘 지내길 바란다 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나는 반품하러 갔어. 뭐 그런 식이었어. 그래서 그녀가 본 것들 때문에 그녀는 내가 그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녀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거야. 그녀는 접근금지 명령서에도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랑 조이가 2024년 11월에 헤어졌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어. 왜냐면 내가 문자 메시지랑 사진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한 증거들이 다 있었거든. 맞아. 나는 그걸 법정에 가져가 그걸 제출하려 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나중에 왜 안 나왔냐고 물으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했어. 결국 그녀는 끝내 안 나타났어. 그게 그들이 한 일이야. 조이는 그의 가족이 카밀라를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을 이어가요. 그는 자신이 인도인이라 문화적 차이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히스패닉이에요. 그러자 형사들은 조이의 얼굴에 보이는 상처에 대해 묻기 시작해요. 아니야. 그건 좀 별로인 질문이죠, 그죠?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이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스가 그거. 네, 헬스요? 왜냐면 모르겠어서. 나는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리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근육에 난 긁힌 자국들. 오, 적어도 난 손톱을 뜯었어. 피부도 뜯었지. 있잖아, 네 팔 같은데 할 거야.
내가 꼭 그래야 했어? 보다시피 나는 꼭 그래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갔거나 뭐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걸로 미국까지 갈 거야. 그리고 네 옆구리는 나는 그걸 정말 행복했다고 묘사했어. 그리고 여기는 멍이 들고 땀에 젖었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풀물이나 그런 게 없어 보여.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가 나를 땅에 눕히고 얼굴을 밀어넣으며 제압하려 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있었어. 그게 날 제압했고 나도 헬스장에서 저항 운동처럼 훈련해. 아마 운동 때문일 수도 있어. 알겠어. 여기 마지막 방문이 언제였죠?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 만났고 그녀는 월마트에 갔어요. 그때가 몇 시였죠? 뭐였죠? 10시쯤이었나? 10시쯤... 아니야. 그녀는 11시까지 집을 나갔어. 아니 11시쯤, 그러니까 11시 초반쯤. 11시쯤 무슨 집을 나갔다고? 그게 그녀가 그녀 집이었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거기서 음식 샀어. 너희가 만난 거야? 아니면 그녀가 네 집으로 갔어? 아니 그냥 만났어. 우리는 그냥 줌 아일랜드 근처에 있는 카타바나에서 만났어. 그래서 난 1시 52분쯤에 갔어. 그래. 그리고 1시 52분, 1시 37분.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말했지. 나도 4시에 일하러 가야 한다고. 나는 시내에 가야 해서 시간이 없을 거야. 새 직장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뭔가를 먹었어. 그리고 그녀도 딸을 위해 기저귀랑 물티슈를 사야 했어. 딸을 위해서였고, 그래서 나는 알겠어, 가봐 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냥 집에 돌아왔어. 그리고 그녀가 실종됐다는 걸 언제 알게 됐어? 그녀 오빠가 내게 전화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그들이 아이를 찾았다고 해서 나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 계속 전화했는데 그녀가 사라졌다고 하더라. 나도 나미한테 문자해봤어. 어디야? 라고 물었어. 페이스타임도 했지만 반응 없었고 위치도 꺼져 있었어. 우리 위치 공유하잖아. 그리고 그래. 그리고 나서 내가 출근하면서 그에게 다시 전화했어.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이라도 있어? 그는 아니라고 했고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어. 난 괜찮고 그들이 차를 찾고 있어.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고 내가 출근 후 다시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카사블랑카에 갔던 시간이 언제였어? 그때는 대략 우리는 카사블랑카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어. 우리는 주차장에서 만났어. 우리는 주차장에서 만나 바로 스타벅스를 샀어. 카사블랑카에 있으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았고 그녀도 4시에 일하러 가야 했어. 그녀도 집을 일찍 나가야 했어. 왜냐면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 줘야 했거든. 그건 거의 매일 하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커피를 샀어. 드라이브 스루로 빨리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내 갈 길로 갔어. 왜냐하면 나도 그녀를 위해 준비해야 했거든. 그녀는 월마트에 가야 했는데 그건 또 다른 시간 낭비였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출근해야 했지. 너희는 어느 스타벅스에 갔어? 런던 스퀘어에 있는 곳이었어. 런던 스퀘어에 있는 그곳? 응. 형사들은 조이의 진술을 확정짓고 그들이 따로 차를 타고 떠났는지 물어봐. 형사들은 이미 카밀라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녀는 자신의 차 뒷좌석, 딸의 카시트 바로 옆에서 칼에 찔린 채로 발견됐어. 그 다음에는 너희가 따로 차를 탔어? 아니면 같은 차를 탔어? 그래서 그녀는 자기 차로 갔고 나는 주차장에 있었어.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같은 차에 같이 탄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아니, 그녀가 내 차로 왔어. 그녀가 내 차로 온 뒤 주유가 필요하다며 차에 기름이 없다고 했어. 그들은 괜찮다며 기름이 부족하니 에어컨은 쓰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내 차로 와서 그냥 빨리 먹고 음료도 마시고 뒷좌석에 딸도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게 다야. 알겠어요. 두 사람이 각자 일하러 갔을 때. 네. 그리고 어젯밤에는 어디에서 같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젯밤에 제가 일찍 퇴근한 후에 그녀가 돌핀몰에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누구랑 있냐고 묻자 그녀는 새아버지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라고 했고 그녀는 새아버지와 있었어요. 그녀가 말한 후 저는 나도 30분 후 퇴근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알겠어, 네가 끝나면 돌핀몰로 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아버지가 너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누구랑 있어? 라고 물었어요.
세바스찬은 새아버지의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어, 좋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이 끝난 후에 저는 돌핀몰에 갔어요. 그리고 돌핀몰에 간 다음에 잠깐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의 오빠가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 표를 샀고 우리는 우리 표를 사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왔어요. 그녀는 집에 갔어요. 두 분은 과거에 어떤 연애 문제를 겪었나요?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었던 유일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아니요. 그녀 쪽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남자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친 일은 없었어요. 오직 내가 다른 여자들과 이야기했던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녀도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였죠. 그게 전부예요. 사실 미친 일도 아니죠. 충실하지 못했던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헤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쪽에서는 항상 충실했거든요. 그녀도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말했고 저는 그녀 쪽에서 딱히 의심스러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매일같이 혹시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어? 라고 묻진 않잖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어? 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녀의 행동은 의심할 필요 없을 만큼 괜찮았어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모르세요?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 번 전화했어요. 그에게 여러 번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다시 갔을 때 왜 그랬죠? 제가 그녀의 집 쪽으로 갔나요? 그녀 가족과 오빠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대화를 하려는데 오빠가 제 연락에 답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을 끄고 그런 행동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그 아파트 단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헤어진 뒤 그녀의 삼촌이 제가 오는 거 싫어해서요. 그래서 그녀는 삼촌에게 저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한 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게 2월부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만 얘기해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제가 직접 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회전을 했고 그때 젠장 싶어서 차를 돌려야 했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몰라서 유턴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턴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유턴을 했을 때 실수로 불을 껐어요. 그래서 다시 켜려고 했죠. 그때 경찰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불을 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들은 카밀라가 남성과 돌핀몰에 있었고 조이가 나타나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형사들이 조이에게 압박을 가할 차례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카밀라를 찾으면 맞죠? 그리고 네 몸에 있는 상처나 모든 것들, 네 DNA나 피부 같은 게 그녀의 손에 묻어 있을 거라는 거지. 말도 안 돼. 무슨 뜻이야?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네 휴대폰은 어땠어? 그녀 휴대폰이랑 같이 있었어? 그녀의 휴대폰? 그래. 그래서 내가 돌려주러 집에 갔던 거야. 그녀가 자기 휴대폰이랑 가방을 좀 맡아달라고 했고 나중에 가져가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맡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윈도우스에 가서 이 물건들을 돌려주려고 했어. 그럼 그녀의 가방이 공항에 있었던 거야? 응. 그래. 왜냐면 그 가방이 바로 내가 그녀에게 준 가방이거든. 마이클 포레스트에서 산 거야. 아니 코치에서 산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걸 반품하러 갔어. 그러니까 만약 그녀 오빠가 집에 있으면 난 봐, 그녀가 나한테 맡겼어 라고 말할 거야. 왜 그런지는 몰라. 그녀가 이유나 어디 갔는지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돌려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만약 그녀가 딸을 위해 월마트에 가서 가방을 사려던 거라면 첫 주말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녀가 한 말이야. 그런 다음 형사들은 조이나스에게 카밀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죽은 채 발견됐어요. 뭐라고요? 그녀가 죽었다고요? 네. 어디서 발견했는데요? 어디서 시신을 발견했냐고요? 차는 어디에 뒀어? 아마 내가 차를 어디 뒀을 수도 있어. 어디 갔어? 대박이다. 우리 이 시간 내내 돌려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어. 나는 진실만 말하고 있고 그게 전부야. 그리고 변호사도 있어. 그리고 내 변호사가 내 입장을 대신 말할 수도 있어, 내 생각엔.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혹시 뭐라도 있나? 내 말은 모든 게 경찰은 항상 단서만 찾으려고 하잖아. 그래, 넌 가야 해. 물리적 증거가 많아. 무슨 물리적 증거? 우리가 설명한 모든 것들, 긁힌 자국 같은 건 없을 텐데. 저는 그런 적 없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긴 해요. 예를 들어 가끔 일어나 보면 몸에 긁힌 자국이 있거나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 자고 일어났는데 긁힌 자국이 생기진 않아. 카메라 끄고 나한테 자국 만들어봐. 그냥 말하는 거야. 이건 진짜 갑자기 생겼어. 다리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어. 나도 레슬링은 하거든. 한다고 해야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관에서 가끔 UFC에도 가. 가끔 USC에 간다고? 나는 내 친구의 멤버십으로 가. 이 친구의 멤버십으로? 그리고 2주 전에 파라다이스에서도. 2주 전에 파라다이스에서? 아니 UFC랑 파라다이스 내가 다니는 체육관이야. 그리고 우리는 보스랑 짐을 집에 두고 가. 우리는 그런 상처들이 모두 몸싸움 과정에서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 아니 나는 그녀와 몸싸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지만 네 DNA가 그녀의 손톱 밑에서 나올 거야. 그 DNA 검사 해봐도 돼? DNA 검사를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재미있다고 하시는군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한테 괴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기회는 한 번뿐이죠, 맞죠? 결국에는 당신과 그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맞죠? 어떤 분노가 있었든, 무엇이 있었든. 분노는 없었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잠깐만 말할 시간 주세요. 당신과 그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맞죠? 그 차 안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된 어떤 이유든 간에, 맞죠? 결국에는 당신은 아이를 거기 버리고 당신을 아는 3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 일을 저질렀어요. 당신은 아니 있잖아요. 당신은 당신을 아는 3살짜리 아이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리고 당신은 우리 할머니 집 근처 길 한가운데에 그녀를 내려줬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군가가 거기서 그녀를 발견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녀를 발견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게 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그녀를 내려줬다는 거죠? 네. 당신이 내려준 뒤에 내가 그랬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그녀 남자친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들. 아마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말로는 그녀가 당신 집 근처에 오지 않았다고 했죠? 전혀 그녀는 집에 온 적도 없고 뭐 그런 일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당신 집 근처로 가는 걸 확인했어요. 조이 나스가 그 증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휴대폰은 어디에 있죠? 말했잖아요. 그게 제가 돌려주러 가야 했던 거예요. 어디 있죠? 제 차 수색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차는 수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돌려주러 갔던 거예요. 그 가방은 그녀가 저한테 보관하라고 해서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이 당신 휴대폰 안에 있어요. 저는 그녀의 휴대폰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녀가 거기에 넣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당신 지문이 그녀 휴대폰에 남겠네요. 네, 맞아요. 어제 돌핀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만지기도 했으니 지문이 묻었을 수도 있죠. 돌핀에서요? 그녀가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틱톡이요. 저희가 틱톡을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유튜브만요? 네. 네, 유튜브요. 저 그녀 그리고 내 딸이에요. 우리가 이 데이브 앤 버스터즈를 떠난 후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뭐라고 했죠?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일할 때 매니와 거기에 간다고 했어요. 매니는 그녀의 새아버지입니다. 매니와 세바스찬이래요. 그래서 정말 같이 있어? 라고 물으니 그녀가 응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이 시간에 퇴근할게 라고 했더니 그녀는 원하면 와도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니는 네 새아버지는 어디 있어? 이라고 묻자 그녀는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좋네 라고 했고 휴대폰을 보며 틱톡 등에 대해 얘기했어요. 제가 그녀를 안고 있었고 그녀는 틱톡이나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이후 우리는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새 남자친구가 밖에 있었나요? 아니면 거기 있었나요? 뭐라고요? 그녀의 새 남자친구요? 우리는 그와 얘기했고 나중에 그때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그녀가 저를 불러서 나갔고 그때 그 남자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말은 남자친구 때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야, 이 남자가 누구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람이 데이브 앤 버스터즈에서 만난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새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너 누구야? 라고 물었고 그녀는 몰라, 그녀한테 물어봐 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녀는 선셋 고등학교 시절 친구라고 했어요. 그녀도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그럼 너희 둘이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아니 그냥 친구일 뿐이야 라고 했어요. 그 남자도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둘 다 선셋 고등학교 출신이며 데이브 앤 버스터즈에서 아이들과 놀았대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뭐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친구라든가 그런 거라고 하니까 그녀는 아니야 그냥 친구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 주제를 바꿨고 그는 저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한 실수도 많아. 어떤 싱글맘도 자기 아이랑 지갑, 돈, 모든 걸 다 두고 월마트 같은 데 가려고 핸드폰을 벽에 두고 가지 않아.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이봐, 여기서 계속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마. 내 생각이 아니라 다 일어난 일이야. 너 진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해, 브로?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영상이 있다는 거야? 나에 대한 영상, 마치 살인하는 거나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영상이 있다는 거야? 그게 네가 가진 거야, 살인 영상. 그게 네가 말하는 거지? 모든 증거가 너를 지목해서 어떻게 그래? 모든 게 나를 가리킨다고? 네가 거짓말해서 기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고 있지만 네 직업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내가 아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왜냐면 증거가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증거 얘기하면 넌 항상 그 얘기하잖아. 몰랐어요. 저는 아니에요. 아, 그 전화기요. 네, 제가 전화기를 가져봤어요. 아니요, 그냥은 월마트에 두더지 사러 갔어요. 그게 네가 한 말이고 그때 우리가 헤어졌어요. 그게 그녀가 한 말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아침을 먹었다고 하거나 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저는 사바나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그러면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한 적 없어. 우리는 만났어. 우리는 주차장에서 만났어. 우리는 항상 주차장에서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해. 왜냐면 그녀는 내 집에 오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알겠어. 여기서 만나자. 네 집이랑 가까우니까. 가끔 그녀가 4시 30분에 퇴근하면 맥도날드를 사서 주차장에 머물기도 해. 나는 내 길로, 그녀는 집으로 간다. 집이 가까워서 그녀가 멀리 가지 않길 바란다. 결국 조이나스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저에게 변호사가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내 변호사가 있어. 알다 보니까 전화로 가시군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있나요? 원하나요? 아니요, 저는 제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제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2급 살인 혐의 더욱 기소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주 검사가 이게 1급 살인인지 아닌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급 살인은 사형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2급 살인은요? 2급 살인은 종신형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 더는 말할 수 없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능숙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좋아, 네가 거기 앉아있고 그게 네 입장이라면 괜찮아. 변호사를 요청했으니 내가 대답을 요구할 필요 없고 내 말만 들어주면 돼. 알겠지? 제 변호사가 절 못 찾고 있어요. 네, 이해해요. 내 말만 들어줘. 대답하지 말고 질문도 안 할 거야. 그냥 할 말이 있어. 결국 네가 어떤 사람을 그 딸 앞에서 해줬잖아, 맞지?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너를 여기 데려온 증거가 있고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어. 네가 답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말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우리 일에 능숙해.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해왔어. 맞아. 다들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잘 들어 친구. 넌 괴물처럼 보여. 네가 진짜 괴물이니까.
내 눈엔 네가 그래. 그 3살짜리 꼬마 앞에서 누군가를 지렸잖아, 친구. 어린 여자아이, 3살짜리 꼬마야. 네 여동생들 앞에서 네 엄마가 죽임을 당했다고 상상해봐.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화장실에 가고 싶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게 해줄게.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소변을 봐야 해요. 또 한 가지는 제 핸드폰에 연락처 좀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도 필요해서요. 내일이나 모레 신용카드 결제를 은행 계좌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변호사를 요청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변호사를 요청하셨을 때 동의서를 드리는 건 저한테 좋지 않죠. 알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휴대폰이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 앞으로의 일을 위해 변호사를 불렀고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변호사를 요청하면 변호사가 모든 것을 대리하게 되고 제가 그렇게 하면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죠? 지금 바로 화장실에 데려다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잊지 않을게요. 그러면 제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변호사가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제 전화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건가요? 당신의 변호사는 당신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당신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전화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죠? 제가 그렇게 하려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져갈 테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는 걸 가져가게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해해요. 그런데 제 은행 계좌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2급 살인죄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당신이 걱정해야 할 마지막 일은 빌어먹을 신용카드 값을 내는 거예요. 이봐요. 그 말 꼭 기억해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또 엄마한테 보내야 하는 제 저축도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아무것도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조이나스는 남아서 앉아 있고 나중에 현장 감식반원들이 들어와서 DNA와 다른 증거들을 수집해요. 당신의 DNA 영장이 있고 우리가 당신을 확보했어요. DNA 수색 영장, 사진도 찍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 범죄 현장에 있던 사람, 그리고 제가 당신 입안을 면봉으로 채취했어요. 아이들? 그래서 DSU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아마도 유치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녁 식사 백에 무슨 일이 있었어? 부모를 빨리 한번 보자. 주녀가 뭘 받았지? 명환이야. 네가 할 거야. 범죄 현장 기술자들이 조이나스의 옷도 가져가고 그를 흰색 방진복에 입힌 다음 다시 한번 그를 앉혀두어. 조이나스는 2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2026년 3월 31일 다시 법원에 출석해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야. 이번 러인 크라임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레 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